안녕하십니까 중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죠? 힘이란 뭐였다? 힘을 표현을 어떻게 한다? 어,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힘. 공부하는데 힘들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학에서 힘은 아니다, 그죠? 예.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드디어 여러 가지 힘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 첫 번째,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무게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몸무게, 무게. 자, 무게의 의미는 중력의 크기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무게란 중력의 크기다. 중력의 크기. 그다음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 생활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과학에서는 질량과 무게는 살짝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 물들이 밑으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물은 항상 밑으로 떨어질까? 왜 위로 가진 않고 밑으로만 떨어질까? 밑으로만 떨어질까?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진다. 비가 아래로 내린다. 왜 모든 건 아래로 떨어질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로 가는 건 없다, 그죠? 왜 아래로 떨어질까? 그 이유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건 뭘까요? 자, 중력이죠, 그죠? 중력. 이 정도는 다 안다, 그죠? 중력.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거꾸로 매달리기를 했다, 그죠? 거꾸로 매달리기. 이쪽 방향이 땅인 거죠, 그죠? 땅. 자, 지금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요. 화살표 나타내 보면 힘이 이쪽 방향. 자, 이건 힘이 어느 쪽 방향? 그렇죠, 이쪽 방향. 이건 힘이 어느 방향일까? 힘의 방향. 그렇죠. 힘의 방향이 지금 보니까 그림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 향한 거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힘의 방향은 이 모양이 되겠죠. 머리카락이 향하는 거죠. 지구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방향이 다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여러 각도에서 중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힘을 나타낼 때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화살표. 아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화살표로. 중력의 방향 찾기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중력의 방향 찾기. 첫 번째, 힘의 방향을 왜 이쪽으로? 그렇죠.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뻗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해줘. 중력의 방향 찾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중력의 방향이 이런 이유가 머리카락이 향한 방향,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뻗었기 때문이다. 그지? 자, 그다음 여기서의 힘의 방향이 이쪽이란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쪽이란 건 그렇죠. 몸을 지탱하는 그 바닥이 왼쪽에 있다. 그죠?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몸을 지탱하는 그 방향이 왼손 끝이고, 자, 마지막 이 그림에서는 왜 힘의 방향이 이쪽일까요? 그렇죠. 수면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지금 바다죠, 그죠? 바다로 보이는 건 모르겠네. 바다인데 수면이 향하는 이 직각 방향, 이게 바로 수면이 있는 방향, 수면이 있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봐주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중력의 방향은 여기 있는 사람은 중력 방향 이게 아니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중력 방향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구 중심인 거죠, 그죠? 지구 중심. 중력의 방향은 뭐다? 지구 중심이다. 지구 중심 방향인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을 향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자, 지구 중심 방향.
그다음 중력의 크기를 바로 무게라고 합니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그죠? 무게가 크다는 거죠. 자, 다시 중력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아까 질량과 무게를 같이 쓴다고 했는데 과학에서는 살짝 다르다 했죠. 그죠? 무게란 바로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오늘 배운 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지고 단위가 있죠. 그죠? 우리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사용하듯이 중력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N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뉴턴. 중력의 크기는 무게이고 무게의 단위는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중력일 꼴 무게가 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 무게. 네 몸무게가 얼마니? 이건 바로 네 중력값이 얼마니? 이거 같은 거죠. 그죠? 뉴턴으로 나타내는 거죠. 뉴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중력과 관련된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중력과 관련된 현상들. 수돗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자, 중력 방향대로.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얼어붙는 것. 물론 의외로 뭐 특이한 경우에 고드름 위쪽으로 자란다고 난리를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일반적인 고드름은 아래로 얼어붙습니다. 중력 방향대로. 그다음에 놀이기구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 여기서 갑자기 놓으면 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중력 방향. 중력과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내가 던진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다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죠, 그죠? 눈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다 중력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물체인데 지구와 달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같을까, 다를까? 어떤 사람은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하겠죠. 그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구 중심에서 당겨주는 그 크기보다 달에서는 중력이 6분의 1로 작다고 합니다. 그게 달의 특징입니다. 달에 가면 중력값이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 지구에는 공기가 많은데 달에는 공기가 아주 희박하죠. 그죠? 그 이유도 바로 이 공기를 잡아줄 수 있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잡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은 달에 가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값이 작겠죠. 그죠? 자, 무엇은 무게와 달리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아까 무게는 장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달에 가면 6분의 1로 줄어들고 지구에서도 무게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 향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지구의 모양은 사실은 완전한 구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빵빵한 그 중심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중력값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적도 쪽으로 가면 우리의 몸무게가 더 주는 거죠. 그죠? 적도 쪽으로 가면 이게 더 넓으니까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하지만 무게는 달라져도 그 장소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 고유한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포인트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지구 중심에서 향하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 그 다음 그 중력 값을 무게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질량과 무게라는 게 있는데 무게는 달라져도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질량은. 자, 그러면 도대체 질량은 뭐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은 양팔저울로 측정합니다. 왼쪽에 자 이렇게 사과가 있다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분동을 얹었을 때 분동 50g짜리를 6개 얹었더니만 균형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사과의 질량은 50짜리가 6개니까 300g이 되겠죠.
이런 300g은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데 달에 가서 측정해도 이렇게 300g. 왜냐하면 양팔정으로 달에 가도 이 사과의 질량만큼 분동을 얹어야지 수평이 잡히기 때문에 달에 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량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무게는 변합니다. 하지만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량은 뭐로 측정한다? 양팔저울로 측정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양팔저울로 측정하는 것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도 6개, 달에서도 6개.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달에 가면 이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죠. 달에 가면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죠? 하지만 이 추의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것도 같은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자, 지구에서 사과의 무게가 있다 치자, 그지? 그러면 이 달에 간다. 달에 가면 이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로 줄겠지, 그지? 그러면 추도 똑같이 달에 가면 6분의 1로 주니까 같이 주는 거죠. 같이 줄었기 때문에 수평이 잡힙니다. 그러면 달에 가도 그대로 50g짜리가 6개니까 300g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달에 가면 달에서도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로 준다면 분동의 무게도 6분의 1로 줄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팔저울로 측정하는 것은 사과의 무게일까 질량일까? 사과의 무게일까 질량일까? 자, 양팔저울로 측정한 것은 사과 무게일까 아니면 질량일까? 무게일까 질량일까? 그죠? 질량이겠죠, 그죠? 질량이다, 그지? 양팔저울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양팔저울이 수평이 됐기 때문에 수평이 됐을 때 그 값을 나타낸 거다, 그지? 수평이 됐을 때 접시에 올려놓는 추의 그 개수를 개수의 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양팔저울로 측정한 것은 질량이 되겠습니다. 질량.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게와 질량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무게의 정의는 무게란 바로 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 무게란 중력의 크기. 질량은 장소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 되겠습니다. 고유한 양. 아까 양팔저울로 측정하는 거죠. 무게의 단위는 아까 했죠. N이라고 쓰고 N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뉴턴.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램도 있습니다. 단위가 다르죠, 그죠? 자, 달에서의 무게가 지구의 6분의 1로 무게는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량은 달에서의 질량과 지구에서의 질량이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게와 질량.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질량이 1kg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약 9.8뉴턴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더 우리 대면 수업 할 때 실제로 그 실험실에서 그 양팔 무게 측정하는 저울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왜 9.8뉴턴인지 그때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1kg짜리는 9.8뉴턴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무게는 당연히 크겠죠, 그죠? 질량이 클수록 무게는 큽니다. 질량이 1kg은 9.8뉴턴이니까 만약에 2kg이다. 그러면 2 곱하기 9.8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무게가 클수록 질량도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같이 커집니다. 자, 그다음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은 뭘까? 이 힘은 바로 뭘까? 그죠? 중력이 되겠죠, 그죠? 중력의 작용, 중력이 되겠죠, 그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힘은 바로 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의 종류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겁니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굴절 끌어당기는 힘. 자, 지구의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향한다? 그렇죠. 지구 중심으로 향하겠죠. 그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 지구 중심 방향.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무게이고 중력의 크기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질량이다. 자, 무게와 질량은 같은 값은 아닙니다. 물론 무게가 커질수록 질량이 커지긴 하지만 같은 값은 아닙니다. 질량은 양팔저울로 측정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같이 장난감을 매단 용수철 저울과 질량이 0.5kg의 추를 양팔저울에 매달았더니 균형이 잡혔다. 이 양팔저울을 달에 가져가면 자, 이 양팔저울을 달에 가져갔답니다. 장난감을 매단 용수철에 눈금이 변할까? 또 양팔저울을 달에서도 균형이 이룰지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구에서 이 장난감 이 버스는 0.5kg이었다, 그지? 그럼 달에 가면 킬로그램 단위 자체가 질량값이죠, 그죠? 달에 간다 해도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0.5kg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달에 가면 이 장난감 버스의 무게도 6분의 1로 줄지만 이 분동의 무게도 6분의 1로 줄겠죠, 그죠? 같이 줄었기 때문에 그대로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0.5kg이죠, 그죠? 질량값은. 그래서 달에 가도 용수철 저울에 변한 눈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줄었기 때문에. 질량값은 이렇게 양팔저울로 측정한 값이니까 수평을 이뤘을 때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왼쪽이 줄으면 오른쪽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분동값은 그대로 0.5kg 그대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다시 한번 첫 번째 것만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무게는 중력의 크기고 질량과 무게는 같은 값이 아니다. 질량과 무게는 같은 값이 아니다. 질량은 고유한 값이다. 무게는 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